6.3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충북 정치권도 본격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고 지역 대선 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발 상호관세 폭탄으로 충북 수출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비상이 걸렸고 반도체와 의약품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어제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직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평소 모든 직원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충주시가 충주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자체 생산한 사과 신품종 이지프를 지역 특화 품종으로 내세우고 육성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된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도 여야가 본격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대선 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진 가운데 충북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민주당입니다. 청주 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충북 도민,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2017년 무너진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습한 전례가 있다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저희들은 준비가 좀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현재 충북 지역에 대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공약 준비에 돌입했다며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적으로 민감한 공약에 있어서도 충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피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수도 완전 이전 문제가 세종만의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충청권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메가시티 개념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편 충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아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예비 후보만 10명이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 결정 이후에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도 현재 충북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 반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충북 지역의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공약 과정에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부터 충청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한 담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승계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기 대선에 돌입함에 따라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충북 지역 여야가 함께 추진했던 일부 현안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탄핵 정국은 이제 마무리됐지만 리더십 공백과 미국발 상호 관세 폭탄으로 충북 수출기업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좀 비껴가나 싶었지만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물론 부품까지 25% 관세 장벽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미국 수출 비중은 16.8%로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예상과 달리 25%라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기업과 달리 중소규모인 도내 230여 개 업체들은 현대 기아차 의존도가 높은 데다 별다른 대응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 관세가 25% 오르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 비싸진다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가격을 인상을 해줄 거냐 그걸 고스란히 중소기업에서 다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충북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의약품도 가시권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은 물론 관세 맞불 전쟁이 붙은 중국에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는 액수만
무려 36억 8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의약품도 미국 비중이 1억 달러에 달합니다.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옮긴 국내 대기업, 연관 업체들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직접적으로 여기 수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관세율보다 오히려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의 투자나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받는 충격이 2배 정도 클 거다. 총칼 없는 혼돈의 무역 전쟁에 당장의 체질 개선과 수출 다변화를 꾀하기 어려운 충북은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오늘 제천에서는 새벽부터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통시장과 가구단지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불이 번졌는데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의 한 가구단지 내 공터. 한 남성이 쓰레기를 태우다 상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불길이 점차 커지더니 인근 창고로 번져나갑니다. 쓰레기 태우다가 거기가 탁기에 잠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또 바람에 이렇게 옮겨 붙은 것 같아요. 오늘 낮 12시 30분쯤 제천시 신월동의 한 가구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다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창고 2동이 완전히 불에 탄 겁니다. 가구단지는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연결돼 있어서 만약 강한 바람에 불길이 옮겨 붙었을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일단은 소각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에 하나 화기 취급을 하시더라도 완전히 소각된 걸 확인하시고 그 자리를 비우셔야지. 예. 이보다 앞서 새벽 3시 40분쯤에는 제천역 앞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치킨집에서 시작된 불은 바로 옆 상가로 차례로 번지면서 4개 점포가 전소됐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72살 여성이 기름을 가열하다 깜빡 잠이 든 사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아침에 통닭을 10마리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3시에 나와서 이제 불을 당겨놓고 기름이 끓어야서 통닭을 뒷까지 그동안에 둔 넣었다가 잠이 들은 거야. 다행히 새벽 시간인데다 소방의 발빠른 진화로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시장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유, 저는 우리 이거 집을 판내리잖아요. 아주 기겁을 해서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뭐. 소방당국은 사소한 부주의가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어제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도 작은 불이 났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튄 불티가 바람을 타고 넘어와 화재로 이어진 건데요. 당시 여러 직원들이 현장에서 소화기를 들고 대응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평소 소화기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끝자락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분이 지나자 빨간 불길이 보이고 하얀 연기는 점점 더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때 한 직원이 소화기를 들고 작은 언덕을 올라 곧장 불이 붙은 곳을 향해 분말을 뿌립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고 있는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이를 본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소화기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후 다 같이 합심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결국 인근 공사 현장에서 불티가 튀어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 때문에 많이 화재가 돼 있잖아요. 조그만 담배꽁초 불씨라도 저희가 한 번 더 보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경각심을 많이 갖는 그런 마음 때문에 빨리 초동 조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이 난 장소와 차량이 전시된 곳은 거리가 불과 15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재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건 평상시 모든 매장 직원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월 1회 소방 안전훈련을 실시해 소화기 안전수칙 및 소화기 사용 수칙을 준수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압력 게이지가 초록색에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핀을 돌려서 빼고 한 손으로는 소화기 노즐을, 다른 손으로는 밑을 받쳐 불이 난 곳에 정확히 분사하면 됩니다. 소화기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압력 게이지가 초록색 선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전에는 소화기를 뒤집어서 가루가 떨어지는지 소리를 듣고 이제 소화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적재적소에 활용한 이번 사례는 대형 화재를 막는 데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영동군 영동읍 임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6대와 차량 30여 대, 19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고 3시간여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근 임계리 마을 주민 2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는 사과 주산지의 명성과 달리 지역 특화 품종이 없어 농민들의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맛도 저장성도 좋은 신품종 이지플을 지역 특화 품종으로 내세워 충주 사과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3년생 사과 묘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사과 신품종 이지플 묘목으로 지역 농가에서 대목부터 키워 옮겨 심은 묘목 생산 현장입니다. 사과 농사를 지으려면 매번 타지에서 비싼 값에 묘목을 사와야만 했던 충주 지역 농민들. 4년 전 충주시와 충주사과발전협의회가 믿고 살 수 있는 묘목을 공급하자며 의기투합한 결과 자체 묘목 생산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사오게 되면 특미 하나가 보통 18,000원, 지금은 막 2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지역 농가에서 시에서 어떤 보조를 나가서 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가 자체 묘목 생산을 시작으로 사과 신품종 이지플 생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도와 산미가 좋고 상온 저장성이 높아 시장 경쟁력이 높은 사과 품종입니다. 충주에서 많이 재배해온 홍로나 후지 사과보다 병해충에 강한 것도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지플을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한다고 하니 농가의 기대가 큽니다. 특화 품종이 없었잖아요. 이제 문경이나 이런 쪽은 감원 같은 그런 특화 품종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에 그 이지플 이런 게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충주시가 자체 생산한 이지플 묘목에 내년도 출하 목표량은 10,000그루. 오는 2030년까지 이지플 생산단지를 100헥타르로 확대해 고품질 특화 사과 품종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품종이 지나치게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재배 기법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고 또 심지어 그 묘목을 수급하는 것조차도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로 해마다 사과 농가가 줄고 있는 충주시.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품종으로 사과 주산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95% 증가한 것으로 경제 효과는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인도와 우즈벡, 베트남 등 9개 국가에서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내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인 네페스가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키트 제작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작된 키트는 즉석 조리식품과 생수 등 1,000만 원 상당으로 초록우산을 통해 약 200명의 아동 가정과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페스 관계자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가 행안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 충주를 비전으로 충주문화관광재단 위탁을 통해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문화향유자 280만 명 유치 문화 이벤트와 문화 프로젝트 각 2천여 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건설공사 실적 1위에 올랐던 충주 대흥건설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흥건설은 건설 원가 상승과 분양시장 위축, PF 채무 부담 등의 여파로 현금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충주 드림파크 산단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컨소시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상단경찰서는 동료 장학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직원 워크숍에서 동료 직원 손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사법 처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성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찾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을 촬영한 44살 유튜버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청주 일대에서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고 성매매 업소를 직접 찾아가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촬영하면서 업소 내부를 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공군 17 전투비행단 전대장 A대령이 구속됐습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후임 장교 B씨를 관사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어제 A대령을 구속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사륜 오토바이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0일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김영환 지사가 공직자의 정치 중립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열린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민 체감을 높이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도 오송 바이오스케어와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조성 등의 현안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맞고 필요한 말이지만 그간의 행보를 봤을 때 정치적 중립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